보통 치매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잘 모르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대형 쇼핑몰에서 주차해놓고 사진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 차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문제는 매일 가는 동네 마트, 산책로에서 길을 잃게 되면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뇌과학의 시선으로 공간을 처방하는 공간처방 닥터 중앙대의대 손혜주 교수입니다. 저는 뇌 영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의사예요. 10년 넘게 10,000건에 이르는 뇌 영상을 판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매일 사는 공간을 바꿔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뇌과학과 공간 디자인을 합친 뉴로테리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로 치매는 노년에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40, 50대에 미리 관리하면 예방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80, 90대에 생기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는 사실 말년에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20대부터 30대, 40대부터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이 20년을 소리 없이 쌓이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은 거죠. 사실 병원에서 치매 진단받은 날은 뇌가 20, 30년을 버티다가 둑이 무너진 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40, 50대 시청자 여러분들의 뇌에도 그 강물은 이미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40, 50대인 우리가 바로 골든타임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하지만 뭔가 바꿀 힘이 있을 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뭔가 강줄기를 바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유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나도 걸리는 게 아니냐. 자, 일단 제가 딱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치매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성 치매, 그리고 유전적 원인이 아닌 그냥 일반 치매, 전문 용어로 산발성 치매라고 합니다. 먼저 유전성 치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건데,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APP, PS1, PS2라는 이 유전자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당첨이 되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때문에 치매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치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심지어 30대에도 치매가 발생하고요. 또 치매가 더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유전성 치매 환자셔가지고 50대에 치매가 발생하셨으면 나의 치매 발병 예상 나이가 50살로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꿈 많은 20대예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알바도 하고 대학생활도 하고 굉장히 인생의 봄날이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50대에 치매 발병하셨기 때문에 치매 발병 예상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0년 전인 오늘을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런 유전성 치매는 전체 치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치매 환자분은 산발성 치매인데, 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화, 생활 습관, 혈관 건강,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생기는데, 근데 이 산발성 치매에서도 유전자가 관여를 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APOE4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APOE4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퇴근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랜덤으로 앉게 되는 사람 중에서 25%의 확률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만 해도 19만 명이거든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근데 제가 직접 뇌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뇌에 치매 원인 독소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멀쩡하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뇌 속 맹그로브 숲에 비유를 합니다. 맹그로브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익숙하지 맹그로브?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인도양 쓰나미 그런 뉴스에서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을 때 미리 맹그로브 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 지역은 훨씬 쓰나미 피해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맹그로브 나무 뿌리가 굉장히 땅속 깊숙한 것까지 얼기고 썰겨가지고 쓰나미 에너지의 90%나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뇌 속에도 이런 맹그로브 숲처럼 회복 탄력성의 숲이 있어가지고 알츠하이머라는 파도가 노년에 밀려와도 그런 알츠하이머 파도로부터 휩쓸리지 않게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숲이 있는데 이 맹그로브 숲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울창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랑 치매 초기 증상이랑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치매의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치매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 깜빡했어.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파악하는 길찾기 능력인데요. 혹시 그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이렇게 착각 사진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 차 어디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도 없이 처음 가보는 약속 장소에 찾아가는 게 좀 버거워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뇌는 공간을 파악하고 길을 찾는 운영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뷰 모드는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내려다보듯 머릿속에 전체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처음 가보는 거리라도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곳까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건데요. 근데 이 드론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은 뇌 속에 GPS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격자세포, 영어로는 그리드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젊은 날에는 굉장히 쌩쌩한 뇌세포거든요. 근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드론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길찾기 모드는 헤드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을 기준으로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면 빨간 지붕에 빵집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서를 기준으로 길을 찾는 방식인데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이 드론뷰 모드는 언제 정점을 찍냐면요. 19살에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드론뷰 모드가 굉장히 쌩쌩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드론뷰 말고 좀 가성비 좋은 헤드라이트 모드로 뇌가 운영 체계를 이렇게 전환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0, 50대가 되면 우리 동네에서는 괜찮은데 드론뷰 모드가 떨어지고 헤드라이트 모드를 부여잡고 길을 찾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곳에서 내 위치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치매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 드는 과정인데 문제는 매일 가는 동네 마트, 매일 가던 산책로에서조차 길을 잃게 되면 이거는 뇌를 파괴하는 치매 독소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그나마 부여잡고 있던 헤드라이트 모드를 관장하는 부위마저 먹어버려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큰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려면 뭐 생각하시죠? 운동하고 야채 많이 먹고 푹 자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란셋 치매 위원회가 발표한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나이대마다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요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치매 예방하면 막 노인정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0대 때부터 치매 예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대 때의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요인은 정규 교육이에요. 그 학교 교육 기간을 늘리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치매의 5%가 예방되고요. 그리고 또 아동기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생활하는 20, 30대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스트레스나 우울에 취약한 성격이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알바, 막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인지적 자극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면 나중에 노년기의 치매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 30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면서 뇌를 깨어있게 하는 인지적 도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대 중년은 보통 뭐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 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할 때 헬멧 챙겨서 쓰는 게 치매 예방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전직 프로 축구 선수 7,600명을 일반인 2만 명과 비교한 연구에서 자, 이렇게 딱 머리로 공을 받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굉장히 더 높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흡연, 비만, 과음, 식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5, 60대가 가장 고비예요. 이때 가장 많은 항목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시기에 가장 관리해야 될 요인은 청력입니다.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은데 그거는 방치하고 막 식사, 운동 이런 거 챙기는 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콜레스테롤, 우울증, 신체 활동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귀가 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챙겨서 하시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이 시기엔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7, 80대 노년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관계, 감각, 환경이 키워드예요. 일단은 사람 안 만나고 혼자 틀어박혀 있는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에 5%로 가장 큰 치매 위험 인자고요. 또 사람들 잘 모르지만 대기 오염이 3%나 차지하고 그 다음이 교정되지 않은 시력 저하,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2%를 차지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영상을 많이 보실 40, 50대가 제일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력입니다. 치매 예방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7%예요. 40, 50대 요인 중에서요. 보통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그냥 불편함으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차단된다는 뜻이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은 희미한 소리를 막 억지로 붙잡느라고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일단은 정작 기억하고 생각할 힘이 바닥이 나고요. 또 뭐라고 이러면 대화 자체가 버거워서 사람을 피하다 보면 노년기에 가장 큰 치매의 위험 요인이었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력을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첫 번째 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신경 쓰셔야 되죠. 사실 우리 뇌는 그냥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혈관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곧 뇌에 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40대의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40대에 쌓인 담배와 술, 늘어날 뱃살이 50대의 대사질환으로 직결되면서 고스란히 치매의 씨앗이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움직임입니다. 치매 예방하기 위한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주일에 150분 어느 정도 살짝 숨이 약간 찰 정도.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걸면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벅차게 숨찬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그거를 일주일에 150분 하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이 뇌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잘 자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뭐 요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인들이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매일 해낼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요인을 바꾸는 것보다 내 몸 밖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퇴근하고 소파에 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쇼츠만 넘기고 있는 거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과학에서는 이걸 결정피로라고 부르는데 하루 종일 판단하고 생각하느라고 지친 뇌가 가장 쉬운 선택지로 도망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 노인학의 거장 파월 로튼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해질수록 주변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강력해진다. 그래서 잘 만든 공간이 바닥난 의지를 대신해서 나를 움직이는 제2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단 바꾸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것보다는 내 몸 밖의 거를 바꾸는 거. 뇌에 좋은 조명 하나를 주문하고 내 사는 공간을 뇌에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보는 게 차라리 쉽지 않나요? 게다가 한번 바꿔두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애쓰지 않아도 공간이 매일 나를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수면도, 관계도, 식사도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공간이 바로 집이기 때문에 저는 집이 치매 예방의 배경이 아니라 뇌 건강이 매일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준비한다면서 돈 모으고 몸 챙기죠. 주식이나 펀드 하고 헬스장 끊고 뭐 영양제 챙기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돈 아니면 몸인데 근데 평생 아둥바둥 모은 돈 끝까지 내 것일까요? 미국에서 8,000명을 20년간 추적했더니 훗날 치매로 갈 분들은 진단 6년 전부터 자산이 새고 있었어요. 단순히 병원비를 많이 써서? 아니에요. 금융자산부터 줄고 있었는데 돈을 판단하는 능력이 기억보다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럼 진짜 노년의 나의 삶의 질을 가르는 요소는 뭘까요? 영국에서 50대 이상 10,000명을 추적했더니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 소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내 집, 주거 자산이었습니다. 그것도 70대에 가서야 벌어지는 게 아니라 50대부터 주거 환경의 차이가 뇌 건강의 격차로 벌어졌고 그게 말년에는 17년의 건강 수명의 격차로 벌어졌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건지 아니면 병원 천장만 바라보면서 노년을 맞을 건지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공간의 질이 그 차이를 갈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뇌 친화적인 공간, 치매를 예방하는 집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치매 환자를 위한 그냥 이야기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장 약한, 취약한 사람을 위해 만든 다정한 공간이 결국 그 집에 사는 모두의 뇌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허리가 굽는 노인을 위한 배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예외 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평소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딱 한 곳,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 책 뉴로테리어에 모두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는 그 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나이 드실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만들 시간은 뇌가 건강한 지금뿐입니다. 집이 바뀌면 뇌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의 시선으로 공간을 처방하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닥터 손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